반갑습니다. HR캡의 대표 김성수입니다. 오늘 아침 매우 바쁘고 귀한 시간 내서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 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2년 금성사, 지금 LG전자, 알라바마 헌츠빌 TV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약 한 1000배 규모의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기준으로 미국 진출한 한국 기업 수가 2,500개 정도이며 또 최근 한미 관세협정 체결로 인해서 향후 5년간 어느덧 2,500개 한국 기업이 추가로 진출할 예정이어서 2030년경에는 한 5천여 개 정도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 생산,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수출 기업 수준을 넘어서 한국의 제2 내수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1970년 중동 특수가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어졌듯이 현재 미국 특수가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부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한 또 앞으로 진출할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현지화라는 키워드로 현지화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와 가이드를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40년간 글로벌 현장에서 HR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HR캡 스타 현재와 4단계 모델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니 이번에 세미나 참가하신 기업의 현재와 위치와 수준이 어떤 상황인지 또 자체 진단해 보시고 현재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향후 준비할 과제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제가 약 한 45분 정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한 1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미국의 인사 노동 환경 변화와 리스크와 왜 현재화가 생존 전략인지에 대해서 약 10여 분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그 HR캡 스타 현재화 모델을 저희들이 좀 단계별로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 현재 미국 현재화 수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상존하는데 운영적인 과제 면에서는 부적절한 준비, 비용 증가, 경쟁 심화, 자본 부족 등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핵심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하는 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70에서 82%의 기업들이 현재화에 대한 준비 없이 해외 진출해서 실패를 한다. 또 55%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부적절한 현지화 전략으로 인해 비즈니스 기회를 잃고 있다. 88%의 외국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주요 운영 비용 증가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약 29%의 글로벌 기업들이 불충분한 자본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실패를 한답니다. 또 78%의 글로벌 리더들은 경쟁 심화를 주요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과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별 상이한 규정과 강화되는 노동 기준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규정 위반, 벌금, 보상, 설계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3%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미국의 각 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고요. 55% 이상의 소규모 기업들이 미국 진출한 첫 2년 내에 노동법이나 현지 규정 준수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아시아 기업들의 5분의 1, 20% 정도만 채용 전에 미국 규정에 맞는 보상 패키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적 이해 부족과 낮은 현지 인지도로 인해서 기업들은 여전히 신뢰 형성 및 브랜드 구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46%의 대기업들은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글로벌 인사관리 과제로 꼽고 있고 67%의 최고 경영진들은 문화적 차이를 글로벌 성장의 주요 장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41% 글로벌 기업들은 문화적 차이 및 낮은 기업 인지도로 인해서 미국 현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68%의 미국 소비자들은 현지화된 메시지가 부족한 외국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기본적인 현재에 대한 어떤 실상에 반해서 그러면 왜 이런 현재가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인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가치를 뭐 일종의 화폐 가치로 말씀을 드리면요. 96%의 현재화에 투자한 기업은
매출 증가와 긍정적인 ROI를 보고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 65%의 기업들은 현재를 통해서 300% 이상, 3배 이상의 ROI를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현재를 해야지만이 이익이 날 거고 또 기본적으로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가져오는 검증된 성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63%의 조직들은 약 25에서 50%의 매출 증가가 현지화 덕분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84%의 마케팅 전문가들이 현지화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투자 1달러당 최대 25달러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71%의 기업들이 공급망 현지화로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미국 진출한 그 현지화 성공 사례를 뭐 언급만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커머스 기업 쉐이는 미국 그 제너레이션 패션 트렌드를 실시간 분석해서 초고속 현지화 전략을 실행함으로 인해 18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답니다. 영국의 핀테크 레벌트는 22개 이상 언어로 현지화해서 186% 사용자 증가가 달성됐고요. 또 jetBlue는 미국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맞춘 문화적 현지화 전략으로 284%의 매출을 증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대로 이 진출 현재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태리 기업이죠. 피아트. 피아트의 미국 재진입은 미국 소비자의 SUV 선호와 장거리 주행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44% 매출 감소에 시장이 철수됐고요. 상당히 유명한 글로벌 금융사 HSBC는 미국 대중은행 시장에서 충분한 현저의 실패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1억 달러 이상 비용 발생 후에 미국 소매금융을 2021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또 영국계죠. 테스코는 매장 구성과 패키징을 현지화하지 못해서 미국 소비자 행동을 유럽식으로 오해한 결과 16억 달러 손실의 시장이 철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 상당히 많은 그 비즈니스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중 6개 정도로 줄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큽니다. 특히 문화 장벽이 큰 것 같아요. 미국식 소비자 직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큰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열한 경쟁 환경. 미국 시장에 저희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모든 기업들, 기업 국가들 또는 뭐 유럽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진출했기 때문에 상당한 그 경쟁 환경이 그 치열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현지 네트워크나 자본 등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협정된 그 관세 부담은 여전히 앞으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 대비 3, 4배 이상, 뭐 인건비 플러스 관련된 부대 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한국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의 그 비용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그 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관세나 법규, 허가 절차 부담 등등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뭐 비자 비용 절차 등에서 뭐 비자 신청 비용이라든가 요건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국 진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현지화의 생존 조건으로서 현지화는 단순히 현지의 법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법, 제도, 문화, 노동 시장에 맞춘 HR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뿌리를 내려서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제는 현재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참가하시는 우리 그 이번 그 세미나 참가한 기업들이 뭐 100여 분 이상 되시는 것 같고요. 사전에 그 참가하는 기업 계신 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주로 그 한국 대기업들 또 중견 기업들 또 금융기업들, 뭐 서비스 기업들 다양하게 업종을 막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는 이 판매법인, 생산법인, 뭐 서비스법인 기업 등등 해서 이런 우리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떻게 현지화를 성공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단계별 기본적인 가이드 내용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HR캡에서 자체적으로 스타 현지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요 개발한 모델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계별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단계별에 맞는 여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현재 각 기업들은 현재 단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뭘 잘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하고 현재와 전략 달성 실행 단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를 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게 네 가지 스타라고 앞으로 좀 오시겠어요?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초기는 1단계 전환기, 시프트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이 되는 단계가 되고 2단계는 제도기 단계, 시스템 제도 기반 단계, 트랜스폼 단계가 되겠고요. 3단계는 온라인 문화기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관계나 문화, 통합, 신뢰 이런 포용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단계가 될 것 같고 마지막 4단계는 확장기, 라이스 단계로서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현지와 글로벌을 통합하는 글로컬화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성숙된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환기 시프트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기는 현재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방향성을 설정하고 본사 중심에서 현지 중심으로 권한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본사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현지 시장과 직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결정과 책임을 현지 팀에 일부 이양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현지 파견이나 단기 프로젝트 수행에 그치지 않고 현지 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 1단계 코어 이슈는요. 파견 중심 운영 모델로 인해 본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현지 민첩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또 미국 법인은 독립적인 비전과 리더십 구조가 부재한 경우가 많고 한국식 관리 방식과 의사결정 속도는 미국 시장의 빠른 전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겟 오퍼레이팅 모델을 제시하면요. 첫 번째, 현지 권한 기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된다.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 현지 리더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해 운영 민첩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자. 두 번째, 현지 정체성을 확립을 하자. 미국 현실과 시장 대지에 맞춘 독립적 미션 전략 HR 브랜드를 구축해서 미국 법인의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자. 또 현지 전문성을 확보하자. 컨퍼런스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현재 HR, 법무, 운영, IT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플로우로 말씀을 드리면요. 본사 통제 파견 중심 관리로 미국 법인의 자율성이 제한되기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사계조화돼서 현지 리더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고요. 미국 법인의 미션 전략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조직이 목적이 불명확하고 실행 부서로만 인식되는 정도. 그래서 미국 시장 니즈에 맞춘 명확한 비전과 KPI를 정립을 하자. 한국 파견 인력 및 단기 주전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투자로 지속 가능한 현지 리더십 체계를 구축하자는 거고 또 본사와 미국 간 소통이 단절돼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정률이 부족하고 운영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투명한 거버넌스와 애자일 워크플로우를 구축해서 본사와 미국 법인 의사결정의 효율을 정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환기의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전환기 1단계에서의 클라이언트 A입니다. 이 회사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은 이 마케팅 기업인데요. 미국 리테일 브랜드 공략을 위해 첫 미국 지사를 설립을 했고 강력한 서비스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본사 중심 파견 모델 아래 미국 지사는 독립적인 운영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전은 운영 병목 현상과 정체성 위기, 낮은 운영 연속성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었느냐. 리더십 정렬, 명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미국 기반의 제너럴 매니저, 책임자를 선임을 했고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맞춘 구체적인 전략과 현지 KPI를 정리를 하고 또 현지 익숙한 현지 인재 확보, 파견 인력 대신에 현지 영업이나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본사와 미국 협업 프로토콜을 구축을 해서 구조화된 기본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프로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죠.
의사결정 주기가 수주에서 수율로 단축되는 속도가 향상이 되고 또 미국 지사가 종속 조직에서 전략적 자율적 시장 조직으로 전환됐으며 6개월 만에 고객 관계와 현지 인지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전환기에서 제도기 2단계로 넘어가는데 일단 전환기의 1단계 요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좀 6가지 말씀을 질문을 할 거니까요. 한번 우리 참가하신 분들께서 현재 계시는 기업이 이 6개 기본적인 여건 체크리스트 중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실행하는지를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지 리더십 권한 부여입니다. 미국 기반 리더가 채용, 예산, 고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두 번째, 미국 미션 및 사업 계획을 정리합니다. 미국 조직의 명확한 운영 목표, KPI, 성장 로드맵을 보유하며 헤르코르 비전과 정렬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중 언어 거버넌스 및 리포팅 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 본사 미국 간 정기적이고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며 투명성과 공동 목표가 강화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초기 현지 인재 확보가 되는지 HR 법무 재무 등 핵심 기능 중 일부가 미국 현지 전문가로 구성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섯 번째는 기초법률 시장조사 완료해서 미국의 주요 규제 요건, 세금 구조, 산업 환경에 대해 핵심적인 리서치를 완료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는 리더십 마인드셋 전환 시작. 본사가 통제 감독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조직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가. 여섯 가지 정도의 그 기본 체크 포인트 리스트를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쭉 체크해 주셔서 상당 부분들 진행이 잘 되고 있으면은 일단 전환기 단계는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단계 제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기는 시스템 제도와 기반 구축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도기는 현지 조직의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단계이다. 초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동적 준수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법규 준수, 인사, 노무, 보상 체계, 내부 프로세스 등 조직 운영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노동법과 비자 제도, 복리승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나 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안정성이 마련되어야만 현재 직원과 본사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조직 전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좀 어려운 그 코어 이슈들이 있죠. 현재 미국 고용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높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늘 상존합니다. 한국식 HR 시스템을 현지 기준에 맞게 조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운영의 비효율성, 불일치한 보상 평가 체제로 인해 신뢰 저하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이직자들의 리스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겟 오퍼레이팅 모델은 법적 컴플라이언스 제도화입니다. 면접관 HR 채용 매니저에게 미국 노동법 또 EEOC 기준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또 보상 평가 체제를 재설계하자. 보상 구조를 미국 현지 시장에 맞춰 벤치마킹하고 성과 기반 보상으로 전환해서 공정성과 동기부여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HR 운영을 디지털하자. 엑셀 중심의 수작업 운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AI, HRIS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이걸 좀 더 그 플로우로 말씀을 드리면요. HR 정책이 본사에서 직접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 차별 리스크, 소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 법규 준수의 HR 시스템 구축 및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도입이 시급한 것 같아요. 또 수작업 중심의 엑셀 서류 기반 HR 프로세스를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부정확하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의 HRIS 도입과 워크플로우들을 자동화시키자. 작업 책임은 AI화 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위계 분석 중심의 보상 승진 구조를 전통적인 한국 보상 구조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불공정 인식과 이직률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시장 기반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확립을 하고 관리자가 미국 노동법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의도되지 않은 무의도적인 편견과 불법 면접 질문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 노동법 기준의 면접관 교육을 표준화시키자. 다음. 이 제도기의 그 케이스 스터디 사례인데요. 클라이언트 B입니다. 클라이언트 B는 미국 운영을 안정화한 후에 지원 조직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현지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한국 중심 레가시 HR 정책 의존이 미국 인력 증가와 함께 적극적인 마찰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전은 규제가 부적합했다. 두 번째, 비효율적인 운영이 있었고 또 특히 문화적인 불일치가 강했던 것 같아요. 위계 중심 보상 구조가 성과 중심인 미국 인재에게 매력적이지 않아 이직을 유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전략적인 어프로치로서 정책을 현지화하자 법 준수형 핸드북 및 인터뷰 프로토콜을 도입을 하고 또한 디지털 전환, 핵심 HR 업무를 자동화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현대적인 보상 체계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시장 기반 성과 중심 보상 구조로 수시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그 기본적인 체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자 미국 노동법에 대한 컨퍼런스 교육을 실시를 해서 HR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관리자들에게는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결과 석세스 아웃풋으로서 컨퍼런스 기반 HR 체계 구축을 해서 법적 노출 대폭 감소됐습니다. 리스크가 제거됐고요. 무엇보다도 투명한 시스템과 공정한 보상 체계가 현재 직원과의 신뢰와 조직 신뢰도로 회복됐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성장 단계로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HR 기반이 구축됐다는 겁니다. 이 제도기에서의 어떤 그 실제로 제도기에 잘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요건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첫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기반 HR 체계 구축입니다. 미국 기반 리더가 채용 예산, 고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시장 기반 보상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것인지, 미국 조직의 명확한 운영 목표, KPI, 성장 로드맵을 보유하며 본사 비전과 정렬된 전략을 미국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표준화된 HR 문서 체계 구축, 본사 미국 간 정기적이고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며 투명성과 공동 배포가 강화되고 있는지, 다음은 디지털 HR 도구 도입입니다. HR 법무, 재무 등 핵심 기능 중 일부가 미국 현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관련된 이 도구가 도입되어 있는지, 기본 툴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 트래킹 및 리포팅 운영화, 미국의 주요 규제, 요건, 세금 규조, 산업 환경에 대한 핵심적인 리서치를 완료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느냐, 리스크 테이킹을 제대로 하는지, 또한 내부 감사 리스크 통제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정기적인 감사로 임금법, 복리후생, 비자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가 보장되고 있는가, 6가지 정도가 이 제도계에서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단계 문화기입니다. 문화기는 이제는 잘 전환을 시프트를 해서 제도적으로 기반 조성을 한 이후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관계 및 문화 통합 온라인 단계입니다. 문화기는 조직 내 관계와 문화를 통합하는 단계로 기존 위계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포용과 신뢰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직원과 본사 직원 간의 상호 이해, 다문화 팀 내 소통, 업무 방식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단순한 규정 준수나 제도적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직원이 조직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포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는 장기적으로 인재 유지와 성과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생하는 코어 이슈들이 있죠. 지속적인 본사 현지 문화적 간극, 즉 갭이 신뢰와 이 협업에 제한됩니다. 그리고 약한 온보딩, 피드백 문화로 인해 직원 유지율이 저하되고 있고 채용 시 부정적인 후보자 경험이 기업 브랜드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화계 단계에서 해결할 그 기본적인 타겟 모델은요.
다문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문화들을 같이 포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규율, 집단 가치와 미국의 자율성, 투명성을 결합한 이문화 기반 조직 문화를 설계하고 정착시켜야 된다. 그리고 후보자 및 직원 경험 강화합니다. 모든 접점을 문화적 메시지로 인식하고 지원 온보딩 관계 구축 전반을 정교한 경험 중심 프로세스로 개선한다는 것이죠. 또 문화적 브릿지 리더십을 개발하자.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기대를 이해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관리자 및 HR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조직 간 소통 조정 기능을 강화하자. 네. 다음. 요걸 역시 약간의 플로로 말씀을 드리면요. 탑다운 방식의 위계 구조로 인해 피드백과 혁신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사기가 저하되죠. 뭐 기본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해서 협업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고요. 한국식 관리 방식이 이제는 미국 현지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적인 오해도 있고 직원 불만과 자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포용적이고 임원화에 능한 리더십을 육성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온보딩과 직원 참여가 행정 업무로 취급되는 정도입니다. 초기 이직률이 증가하고 고용 브랜드 약화로 이어지죠. 그래서 문화 정렬형 온보딩을 도입해서 직원 유지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본사가 멀고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는데 본사 미국 조직 간의 우리와 그들의 문화 형성을 조직 문화를 통합해서 신뢰 기반 원팀으로 구축을 하자. 하나의 세 번째 이 문화기의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면요. 클랜터 C는 공격적인 미국 현지 채용을 통해 조직 규모를 빠르게 확장을 했습니다. 한국식 탑다운 관리 방식이 미국의 개방적 피드백 문화와 충돌하게 됐고 정서적으로 거리감과 침묵이 증가합니다. 직원들의.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단절하고 형식적인 온보딩에 그치고 무엇보다도 갈등이 고착됩니다. us, versus them, 우리와 그들. 그러니까 본사와 미국 조직 간의 갈등이 증가해서 신뢰 약화와 초기 이직들이 증가하는 거죠. 전략적인 접근은 일단 목소리를 좀 활성화하자. 익명의 설문, 양방향 피드백의 포럼을 구축을 합니다. 대화의 장을 만드는 거죠. 다문화 리더십을 연결하자. 한국과 미국식 스타일을 연결을 해서 다문화 리더십 교육을 실시를 하고 온보딩을 제대로 재설계하자. 온보딩의 여정을 서류보다 관계 먼저로 재설계를 하고 정체성을 정렬하자. 본사와 미국 간 원팀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소통이 전환되는 거죠. 신뢰가 회복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침묵에서 해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보딩 만족도와 직원 유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오피스에서 벗어나서 국경을 넘나드는 통합된 원팀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파트너십이 형성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화기 단계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체크리스트 중에 첫 번째, 공유된 비전과 문화적 가치입니다. 본사와 미국 팀 모두가 하나의 미션을 명확히 아티큐레이트하며 공유된 조직 문화와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의 목소리로 실제로 얘기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문화 리더십 구축, 현지 리더와 한국 리더가 매끄럽게 협업해서 포용적 리더십의 모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 직원 참여도 향상, 조직 문화 설문에서도 만족도 상승, 이직률 감소, 경영진에 대한 신뢰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지, 또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피드백 시스템, 정비팀 체크인, 오픈 토론 등을 통해서 상호 이해 존중을 강화하는 소통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기업 브랜드 강화. 조직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공정성, 매력도를 갖춘 고용주로 인정받고 있는지 CSR 측면이 되겠네요. 여섯 번째, 갈등 해결 메커니즘 정착. 이슈가 본사로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고 팀 간 문화 간에 신속하게 건설적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자리 잡혀 있는지 이 여섯 가지 정도의 질문 포인트가 문화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확장기 단계입니다.
그뭐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나오는 라이스 단계죠. 확장기는 현재 전략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글로벌 통합 전략과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초기 현지 적응을 넘어서 현재 조직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지에서 확보한 인재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설계하며 글로벌 표준과 현지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HR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확장기에는 단순한 파견이나 임시 프로젝트를 넘어서 현재 법인과 인력이 중심이 되는 조직 구조를 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장 성숙한 단계가 되겠죠. 이 단계는, 확장기 단계는. 코어 이슈들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직이 이 기반 조성을 해서 성장이 되고 성숙되게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들이 많이 봉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슬로다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확장기 단계에서 프레로 과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코어 이슈들은 현재 이후에 인재 성장이 정체되고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부족해집니다. 성장을 위한 만큼 부족한 결과가 있고요. 또 DEI가 경쟁력 요소가 아닌 단순한 컴퍼니스 요소로 취급된다는 점, 여전히 아날로그 HR 운영으로 AI 데이터 활용 부족 및 예측 기반 의사결정이 저해된다. 또 본사 현재 연결이 일방적 구조에서 머물러 여전히 있고 글로컬 시너지 형성에 한계가 있다. 타겟 오퍼레이팅 모델은요, 인재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업은 사람이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선 인재, 핵심 인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지 직원 대상 구조화된 리더십 개발 및 업스킬링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끊임없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재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고요. DEI를 제도화하자, 다양성을 혁신의 핵심 축으로 통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한국계 미국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어떤 기본이 되는 DEI를 제도화시키자. 또 AI 기반 HR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채용 평가 유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실시간 인사이트를 확보하자. 또 글로컬리제이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기도 한데요. 뭐 레가시 매그네티즘 커넥션 기본적으로 이 신뢰와 일관된 기준 확립, 역사, 경험, 전통, 뭐 관계, 실적 이런 레가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재 유치와 유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 단단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원을 만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가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커넥션을 유지하자. 본사와 현지 조직원 간의 커넥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또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플로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리더십 개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죠, 여전히. 왜냐하면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부 성장이 정체되고 외부 채용 의존도가 증가합니다. 해서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 및 지속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자는 거고요. 또 특히 그 기본적인 DEI를 선택적 이수가 아니라 외부 트렌드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혁신이 둔화되고 외국인 현지 우수 인재의 매력이 약화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DEI를 전략 혁신의 핵심 축으로 내재화시키자는 겁니다. 또 직관 중심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기본적인 기회가 상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AI 분석 등을 활용해서 예측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화하자. 그리고 헤르커르 주도 전략, 현지 의견 반영 부족한 부분들을 글로벌 전략의 현지 인사이트를 통합해서 정렬을 강화시키자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확장기에서 계속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다음. 이 확장기에서의 그 케이스 스타디는요, 클라이언트 D가 되는데요. 초기 조직 안정화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그 대기업들은 다 이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단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리더십 DEI 데이터 역량이 시장 기준에 다소 미달하죠.
있다 보니까 장기의 경쟁력은 좀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그 기본 챌린저들이 인지가 정체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문화가 지연된다는 거, 그 전략이 단절된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저 전략과 사업 성장에 맞는 글로벌 환경에 걸맞는 기본적인 그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도전하는 챌린지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인 어프로치로 풀어갔는데요.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리더십 개발 및 학습 체계를 구축을 하고 무엇보다도 HR을 혁신하자. 그래서 AI 기반 HR 분석 도입 등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는 포용하는 단계입니다. 포용성을 재정의하는 단계. DI를 혁신 브랜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를 하고 글로컬 전략을 통합을 하자. 해서 본사와 미국의 인사이트를 통합을 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미국 내에서 성장이 가능한 새로운 어떤 그 우리 기업들이 추구해야 될 전략적인 통합 전략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아웃풋은 자생적인 조직이 발전됐다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 파이프라인 및 포용적 문화가 정착이 돼서 자상화됐다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측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막연한 직감, 물론 뭐 직감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직감 의존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직감 경험 플러스 데이터 기반의 전략으로 통합해서 예측하자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미국 조직이 HR 전략 수립에 적극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진화한다는 것. 이것이 아마 이 케이스 스터디에 성공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확장기에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 현지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 미국 기업 직원들이 공정하고 성과 위주로 관리자 리더로 승진하며 명확한 승계 계획과 리더십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특히 현지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속 학습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체계적인 학습 코칭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조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지, 다음에 DEI가 핵심 전략으로 제도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채용, 평가, 리더십 전체 과정에서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이 전략적 핵심 축으로 내재화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그 서류상이 아니라, 네 번째는 AI 데이터 기반의 HR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는지, 인재, 보상, 참여도 관련 의사결정이 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예측되며 비즈니스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디지털 기반 운영, HR 운영이 정착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글로벌 로컬 통합 모델이 구축되어 있는지, 본사와 미국 조직이 공동 KPI와 혁신 로드맵을 공유하며 본사의 레가시와 현지 혁신을 균형 있게 결합한 원팀, 원컴퍼니 모델이 완성되어 있는지. 여섯 번째는 시장 신뢰와 브랜드 영향의 확대입니다. 조직이 미국 시장에서 신뢰받는 고용주 기업으로 그 커뮤니티 파트너로 그리고 산업의 솔 리더로 인정받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CSR 측면에서 이 6가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확장기 4단계에서 현재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 안착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화는 직선적 혹은 이렇게 뭐그 단선적 혹은 일회성 과정이 아니라 기술 변화나 세대 차이, 문화 복잡성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스타해야 하는 순환적인 진화 과정입니다. 시프트 트랜스폼 온라인 라이스 하는 스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딱딱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순환하는 그러면서 점점점 단계에 맞는 갖춰야 될 내용들 뭐 활동들 기본적인 어떤 규범 준수 뭐 이런 콘텐츠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지면서 그것도 계속 이 온라인 해 나가면서 그 기본적으로 현상 그 주변의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순환되어 가는 진화 과정을 통해야지만이 이 현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는 단순한 미국 시장의 정착이 아니라 현지 운영의 회복력, 레질리언스와 글로벌 정체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글로컬리제이션의 현대화 과정입니다. 미국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HR 조직 문화 전반을 재정렬을 하며 현지화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입니다. 모든 기업이 HRK 스타 현지화 모델의 4단계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보시고 단계별 실행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현재 몸담고 계시는 우리 미국 진출한 기업들의 현지화, 필수적인 현지화의 생존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갖춰야고 또 분명히 알고 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음, 일단 뭐 제가 발표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 그 다음 점 좀 보여줄래요? 다음. 네. 이, 저희가 그 HR 현재 솔루션의 기본적인 플랫폼과 솔루션과 몇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HR캡은 이 현자를 기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성장 달성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화 플레이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현지화 모델 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그 매치메이킹하는 매칭 솔루션을 AI 기반 현지화 시켜서 AI 기반으로 저희들이 매치메이킹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해서 각 단계별로 필수 전략 인재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니까 기업의 현재화나 글로벌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이 저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희 그 이제 HR 캡에 북미 총괄인 그 스텔라 킴 전무가 자료 정리를 참 꼼꼼하게 잘 했어요. 해서 이제 질의응답 전에 우리 스텔라 킴 전무가 HR캡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채용 이런 관련된 HR 솔루션 내용들이 뭔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세미나 전에 질문한 내용이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5가지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과 또 시간 되는 대로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텔라 전무가 좀 간단하게 우리 HR캡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툴 솔루션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괜찮으면 그 질문 내용도 공유했으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도 스텔라 전무가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스텔라 김정모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캐드의 글로벌 CMO이자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스텔라 킴입니다. 우선 오늘 그 코찬과 함께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또 이제 제대로 현지화하고 현대화하는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며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저희 모두가 같이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을 드릴 수 있고 함께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많이 헤드헌팅 회사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채용 대행을 넘어서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 그리고 이제는 대만, 일본, 싱가포르 다양한 아시안계 기업들이 제대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사 인프라 그리고 조직 운영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인사 평가던 리더십 개발이던 문화 관련된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던 컴플라이언스입니다. 다양한 리스크를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지화 플레이북을 만들었습니다. 로컬리제이션 플레이북을 지난달에 발간을 했고 스텝 바이 스텝 모델로 어떻게 이제 현지화를 제대로 미국에서 할 수 있는지 특히 한국 기업들이 그걸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이제 발표 끝나고 요 슬라이드와 함께 같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대표님께서 이 4단계 현지화, 스타일 현지화 모델을 말씀 주셨는데 각각
그 페이즈에서 스테이지에서 6가지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6가지 질문을 저희가 이제 총 30개의 질문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쳐보시고 오히려 이제 어느 시점에 계신지를 바로 볼 수 있으시고 그거를 프리스크립션 모델로 해가지고 어떻게 잘 더욱더 예방을 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다 AI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지 AI라는 이제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계속 이제 거의 매초 이렇게 바뀌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전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또한 비즈니스 운영 동안 AI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매칭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각 단계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그런 이제 체계를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globalization, localization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globalization은 아시다시피 로컬화랑 글로벌화를 함께 이제 현지를 이해를 해서 현지화를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글로벌에서 다 통할 수 있는 글로벌 경영 시스템을 갖춘 것을 글로벌리제이션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빠르게 잘 정착하고 되게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있게끔 성장하는 이제 성과 조직으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그 기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양한 질문들이 미리 들어와서 제가 질의응답을 다시 이제 스크린을 공유를 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현지화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법만 지키면 된다, 좋은 사람만 뽑으면 된다, 매출을 올리면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운영의 기반 그리고 HR 체계를 만드는 것이 sustainable 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현지에서 일단은 성공을 가이드를 할 수 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리더십과 자율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중간 단계, 성장 단계에서는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정말 좋은 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 미국 인재가 됐던 현지 인재가 됐던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간, 많은 투자를, 많은 돈과 인프라를 이제 투자를 해서 채용을 하셨다가 그분들을 잘 이제 활용하지 못하던 그분들이 잘 버티지 못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떤 문화랑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과 함께 금방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하루 이제 HR STAR 모델, 로컬리제이션 모델을 설명해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서를 치시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전략을 세우셔서 성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더 채용 관련된 질문인데요. 물론 이게 현지화 세미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한국 이제 본사를 두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다양한 이제 소출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한국 시장이랑 너무나 다릅니다. 채용 시장은 더더욱. 그래서 단순하게 공고로는 좋은 인재가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 지금 레이오프도 많고 또 항상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인재는 그 회사의 성과를 내고 있고 그 회사의 에이스로, SW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이제 승진이나 앞으로의 회사를 맡을 그런 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액티브하게 지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패스하게 새로운 기회를 고려할 수 있는 스카우트가 될 수 있는 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제 메인스트림 기업들은 저희 같은 이제 헤드헌팅 회사를 의뢰를 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프라를 잘 갖춰서 디렉트 소싱을 많이 합니다. 직접 서칭을 하는 거고 스카우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레거시를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레거시 매니지먼트 커넥션을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레거시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커넥션이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capability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 레퍼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할 때에도 그리고 또한 이제 채용이 확정돼서 레퍼런스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제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재가 좋고 안 좋고의 어느 정도의 좀 스크리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국 기업들이랑 한국의 본사랑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 본사에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아는 확장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job description을 주십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 하나는 그 job description이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게 그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표현들이나 아니면은 그 포지션에 대한 제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인재들은 이직을 고려할 때 그 포지션을 새로운 신규 포지션 고려를 할 때 본인들이 그 JD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 JD가 어느 정도 본인들의 다음 단계의 성장을 이루어줄 수 있는지를 정말 잘 고민을 하고 잘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게 다큐멘테이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expectation 세팅을 하나의 기대 수준을 세팅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JD 중심 채용이 되고 JD 중심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캔디드 엑스펜스 한국 기업들이 점점 더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물론 직원 경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후보자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들 또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인터뷰 다음에 만약에 패스를 하지 않다고 해도 우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주일을 더 달라 아니면 이 포지션은 아직 끝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추후 포지션이 생길 테니 계속 연락을 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기업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하며 오히려 그분 또한 리퍼럴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캔디드 익스피리언스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AI 매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AI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는 저희가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데이터 드리븐 프로세스로 AI 매칭 솔루션으로 좀 더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 인재를 어떻게 설득하고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어떤 질문들을 파악을 하고 대부분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정말 그 이력서에 있는 내용이 이 사람이 한 업무인지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되게 프리스크립티브한 질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온 거는 한국식 인사평가와 미국식 인사평가는 무엇이 가장 다른가? 핵심은 미국은 모든 것이 기록 그리고 기준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스테레오타입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은 좀 상대평가, 정성평가 비중이 조금 높고 미국에는 좀 더 절대평가 부분이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팀워크, 콜라보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채용된 JD에 얼만큼의 성과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목표랑 그 KPI 달성을 얼만큼을 했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한 얼만큼 이노베이티브 했는지, 콜라보레이티브 했는지, 리더십은 얼마나 발휘했는지도 들어가겠지만 절대적으로 만약에 그 분을 레이오프로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할 그 결정권은 오로지 그거 정말 강하게 JD 위주로 사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식 제도를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요건 아까 계속 다루던 내용인데 정말 위험한 copy and paste는 현지화의 정말 최악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법이 너무 다릅니다. 노동법이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용 절차들, 하고 있는 질문들은 미국에서 하면 안 되는 불법 질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재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에는 더더욱 또 DEI 측면에서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기록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 그 DEI나 아니면 편견이 있었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면은 물론 소송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는 JD에 관련된 그 업무에 관련된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EEOC의 컴플라이언스 메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드리고 있고 저희 또한 계속 그 노동법 주마다 또 채용법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문화, 그리고 또 비한국인 직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실 거잖아요. 현지화를 하면 로컬 채용을 많이 하실 테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자란 분들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남으신 유학생들, 여기서 아예 태어나고 자란 이제 교포환인들 또한 되게 문화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양한 직원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트닉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문화 차이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잘 커뮤니케이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잘 세팅을 하고 그 역할 기대치를 명확히 하시면 결국 다시 말하지만 JD에 맞는 그 직무에 맞는 대화를 하시고 만약에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면, written warning이 됐던 아니면 one-on-one conversation이 됐던 직무 관련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documentation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분들을 뭐 해고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잘 기대치를 맞춰서 이분이 어렵게 채용한 분이라면 제대로 다시 기대치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게 좋은 거니까 결국에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결국에는 이제 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고 기업 위주에서는 결국에는 성과 베이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나는 현지화 세미나는 그 정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는 기회가 정말 많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아니면 수시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발전하고 계시지 않으면 저 계속해서 리스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현지화 진단을 잘 하시고 시스템이 잘 설계되어 있는지 보시고 좋은 사람을 그리고 현지화를 잘 이끌 수 있는 파트너들을 잘 선정하셔서 조직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미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약에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유익한 세미나를 진행해주신 HR캡의 김성수 대표님, 그리고 스텔라 전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이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저희 이제 줌 챗박스 하단에 이제 적어주시면은 제가 대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다 달라요. 다만 결국에는 99%가 AI를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는 이제 소문이 부사가 되었고, 일단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이 HR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채용 자동화가 됐던 아니면 이제 직무 기술서를 좀 더 생성하는 거나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그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 30%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분들 또한 좀 더 그런 과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인사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AI를 활용하면서 좀 더 많은 이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다른 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채용 관련된 것들이 제일 도입적으로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성과, 그리고 피부 아날리스트가 대기업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생산력이건 아니면 이제 보상 관련된 것들, 성과랑 보상을 이제 연동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 어느 기업들은 이미 이직 가능성 또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큼 그 직원이 engage 되었는지.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더욱더 이제 리더십 개발이든 아니면 더 좋은 역할로 이제 활용되지 않다면은 더 큰 기업 아니면 경쟁사가 스카웃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learning and development도 AI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킬 갭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승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리더십 개발 경로한 거에 있어서 많이들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는 거는 workforce planning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인재가 이제는 필요하신 건지 분석을 하고 조직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sustainable한지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scenario planning을 활용하고 있어요. 어, 오히려 이제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많은 미국에 이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있지만 저희가 고객사들만 이제 글로벌 1,500 이상이거든요. 그 중에 한 70% 정도가 AI 관련된 포지션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AI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 아니면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그 채용 전략이 그 회사의 이제 미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되게 컨피덴셜리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더욱더 한국 기업들도 좀 더 전략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게 저희 솔루션인데 이거는 너무 서비스 이제 공부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1년간 정말 열심히 여기 아마 저희 팀이 보이는데요. 준비한 게 AI 매칭 솔루션입니다. 물론 저희가 채용 전문가로서 25년 이상의 계속 한국 기업들이 좀 필요해하는 어떤 인재가 중요하고 또 어떤 인재가 필요한 거를 좀 계속 분석하면서 또 노하우를 쌓아서 AI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우선 나는 JD에 맞는 문제를 매칭 스코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후보자를 스크리닝 할 경우 그 사람이 이 JD에 얼만큼 정확하게 적합한지를 99점, 뭐 75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JD가 100% 맞다, JD뿐만 아니라 그 후보자의 이력서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100% 맞게 썼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은 오버셀링을 할 수 있고 가끔은 이제 본인이 한 게 아니지만 팀이 한 거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이제 기업들은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은 리더들은 정말 좋은 질문을 하는 맞는 질문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직원들한테도 좋은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자체적으로 오너십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채용에서도 인사에서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함으로써 채용 절차 또한 그 사람이 맞는 좋은 인재인지 정확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AI 솔루션 저희의 이제 매칭 솔루션은 그 제이들을 봐서 이 사람의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하기에는 좀 다소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우수한지 정말 유니크한지 아니면은 좀 이게 비현실적인
그 bullet item이기 때문에 좀 플래그를 할 수 있는 결국에는 더 제대로 스크리닝하고 확보할 수 있는 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죠. 중요한 건 AI가 저희를 대처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AI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저희가 그걸 또한 저희 고객사들한테 컨설팅을 드리고 하는 더 빠른 정확한 분석 그리고 더 맞는 질문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매칭을 더 높이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4월에 저희 글로벌 AI 포럼 엑스포를 엽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단은 이제 리크루팅 그리고 또한 다양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AI 플랫폼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그걸 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코트라랑 같이 손을 잡고 Career Connect라는 정부에서 하는 이제 간담회 그리고 매칭 job career fair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AI 툴을 그때 또 파일럿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일 안에 3일 안에 결국은 120개의 매칭이 이루어졌고 그 말은 AI 매칭 스코어이 정확했고 또한 그 툴의 활용도나 사용법이 좀 단순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계속 저희 또한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의뢰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팔레팅 저희가 팔레팅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를 서비스화를 아직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받으면서 할 예정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위주로 되는 기업을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12월 세미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발표를 해주신 김성수 대표님과 스텔라 전무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어, 참가 추후로 이제 참가자분들께 발송되는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으며 저희는 내년 1월 달에도 또 유익한 세미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